9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 알트들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10 근방까지 후퇴를 했다가 지금 33으로 올라선 상황이 확인되고 있고, 알트 시즌 과연 여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치고 올라가면 또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4분기가 되면 is not에서 이 not이 빠지고 is altcoin season 이렇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비트파이넥스 리포트를 코인텔레그래프가 기사화를 했는데 알트코인 시즌 이제 임박한 거 아니야? 야, 뭐 잠재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그널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재밌어요. 비트코인은 최근 하락했는데도 알트들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은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기에 비트코인으로 몰려드는 이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걸 증명하듯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 알트 시장이 오히려 회복력을 확인을 했고, 최근 급락 기간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3% 감소. 그런데 같은 기간 상위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들은 이 시총이 4.4% 증가했다. 뭔가 슬슬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비트코인 도미넌스 1.3% 빠질 때 알트 시총 4.4% 올랐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7%대에 있는데 이게 한 20% 정도 빠져가지고 4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아싸 따봉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 미결제 약정도 사상 최고치 대비 55% 줄어들었는데, 이건 매도자들의 관심이 투기에서 멀어지고 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레이더들은 알트코인에 대한 투기적 베팅이 줄면 시장 건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곤 한다. 지금 시장 건전성이 높아졌는데 알트 시총이 커지고 있는 상황, 비트 도미넌스 빠지고 있는 상황이요? 이거 뭐야? 알트 시즌 도래하는 건가?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가 포텐셜한 시그널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상황이 어쩌면 정말 4분기에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꼭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립토 블릿은 딱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를 합니다. 주간 차트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번 사이클이 끝났고 알트들은 죽었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여전히 사이클 정상에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날 수가 없다. 도미넌스 이거 맞고 떨어지면 알트들 금방 튀어 오른다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40% 아래로만 빠져라. 약간 이런 기도 메타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알트들을 볼 때 우리가 내가 실제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투자를 할 생각이 있든 없든 AI 테마 종목의 흐름은 무조건 살펴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영역에서도 AI 관련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선명하게 파악을 해야지 시장의 방향성과 속도, 이 흐름을 조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코인마켓캡에서 AI 테마만 따로 분류해서 보면 인터넷 컴퓨터 프로토콜이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20%, 패치가 주간 16%대 많이 올랐는데, 인젝티브도 살짝 반등을 좀 해주면서 주간 13%대를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알트 시장을 견인하게 된다라면 첫 번째 메타가 뭐가 될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더리움이 힘을 받아주면 이더리움 생태계 관련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한 가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테마별로 생각을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는 AI 테마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리서치를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패치 언급을 몇 주 전부터 간간히 드렸는데, 지금 호재성 재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데 마켓 메이커가 끌어올리는 가격이 아니고 이슈적인 재료와 맞물려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ASI와 카르다노의 파트너십이 관심을 받고 있죠. 이 카르다노 체인을 통해서 패치 토큰 배포, AI 관련 분산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최근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점, 그리고 패치 컴퓨트라는 새로운 AI 기반 플랫폼이 도입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와 맞물려서 패치가 또 엄청 빠졌잖아요. 이 ASI 융합에 대한 이 변신합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 올랐다가 또 비트코인 빠지면서 엄청 조정받았는데, 이런 호재성 재료들을 지금 등에 업고 주간 상승률 17%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니어 얘기를 하네요. 니어 시장은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니어 프로토콜 중요 지지선을 리테스트했고 이게 유지될 전망이다. 2.75에서 3.4달러가 유지가 된다라면 3에서 6개월 안에 15달러 가능성이 있다. 꽤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총을 따지면 1등이에요. AI 테마 중에 제일 빡셉니다. 어쨌든 주간 4% 수준의 반등세가 나와 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테마로 분류했을 때 1등부터 나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빡세게 개발하고 있고 채택되고 있고 유틸리티적인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알트 시즌이 본격화됐을 때 충분히 새로운 고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패치 차트거든요. 똑같은 데일리 차트인데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하나는 대칭 삼각 패턴이 예쁘게 형성이 돼서 2달러에서 3달러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 똑같은 차트입니다. 데일리 차트 컵앤 핸들 패턴 완성인데 가겠는데 라면서 한 2달러 정도 근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정을 좀 빡세게 받았죠. 빡세게 받았는데 한 2, 3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비트코인의 흐름과 맞물려서 미국 대선 이슈까지 좀 긍정적으로 펼쳐진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좀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와라가라가락 하는 흐름과 과거에 2021년 초에 와라가라가락 했던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부자 되신 분들 많죠. 솔라나 이때 되게 저렴했을 때인데 진짜 막 1, 2달러 했을 때잖아요. 이때 와라가락 하다가 진짜 엄청난 폭등. 이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억 투자했다가 20억 벌었다 이런 막 무용담 많이 나오고 이럴 때였는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도 막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고점 찍을 때 3월 250달러 돌파하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못 갔고 와라가락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 지지라인 어쨌든 120달러 위에선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서 여기서 와라가락 하다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솔라나가 또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알트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좀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좀 움직여주면 정말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파이빅은 인젝티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젝티브도 뭐 여기 들어가 있죠.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인젝티브 AI 테마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약간 포텐셜이 강력하다라고 평가받는 레이어 1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젝티브는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 3데이 차트에서 지금 하락수기가 엄청 예쁘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테스트를 할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프로세스대로 기대대로만 진행돼 준다라면 의미 있게 정고도를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페이션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해서 지루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푸시가 발생하기 전에 축적되는 기간이야. 이게 지금 현재 알트코인의 시장 상황. 그러니까 축적이 길면 길수록 반등의 폭도 클 거야.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이야. 시간.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시총이거든요. 1조 달러 돌파한다라니까.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좀 돌파해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지난 2달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3만 6,155개 비트코인이 유출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2억 달러 규모.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을 낮추는 거고 홀딩 수요가 높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비트코인 공급 충격 가능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렉트캐피탈은 반감기 이후에 150일 그리고 160일 이 정도 지나면 비트코인은 돌파를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역사적인 패턴에 따르면 2주 뒤쯤에 돌파 가능성이 있지만 9월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10월은 비트코인의 강한 달이고 2016년과 2020년 반감기는 모두 10월, 11월, 12월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는 전부 다 미국 대선과도 또 일치했었죠.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항상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 시발점이 4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좀 안기고 있는데 제발 좀 과거 패턴대로만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탠스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 있을 때는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3만 달러 밑이 매수 구간이었다면 지금은 do nothing 구간이고 7만 달러 위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 돼.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서 고점이 10만 달러가 될지 15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 8만 달러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적어도 뭐 10만 달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나 만약에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10만 달러 정도는 연내 아니면 연초 정도에 충분히 현실화 가능한 숫자가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연시에 10만 달러 언저리까지 비트코인이 랠리를 한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의 고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교차되는 그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뭐 한 15만 달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가 없는 이슈들이잖아요. 미국 대선, 연준의 금리 이슈,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개미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이 분할 매도 전략을 이제 잘 세워야 되는 타이밍인 건데 뭐 분할 매수는 이제 뭐 거의 끝물 단계이거나 이미 다 완료하셨거나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습니다. do nothing 하기 진짜 어렵죠. 이 셀 비트코인 할 때도 이 셀링 포인트, 분할 매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진짜 어렵고 매수는 기술, 매도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쉬 크립토의 얘기 참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 현재 비트코인은 5만 달러대에 있고 이 모든 약세론자들은 3만 5천 달러를 외치고 있지만 몇 달 안에 10만 달러로 상승을 할 거야. 항상 하락장을 예상하는 비관론자는 이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히 수익을 실현하는 낙관론자가 가장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 조금 현실적인 개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어디가 고점인지. 이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2021년 11월에 69,000달러 찍었을 때 모두가 외쳤죠. 연내 10만 달러 간다. 근데 우리가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확인했던 건 뭐냐면 엄청난 70%가 빠진 약세장. 이때가 그거잖아요. FTX 11월. 그리고 나서 급반등. 무려 74,000달러대까지.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피보팅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강세로 전환되고, 이때 같은 경우에 16,000달러 찍으니까 그때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고. 10,000달러 기다리던 사람들은 열차 놓친 거고, 이때 여기 언저리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분할로 대응하신 분들은 이제 다 수익하신 거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사람들은 40,000달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74,000달러가 이번 사이클 고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겸허하게 이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겸허하게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더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